안녕하세요.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소입니다. 오늘은 공유물 분할 소장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거고요. 또 부동산 1인 매매법인에 법인 운영하면서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개인 사업자라든가 그냥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부동산 매매 경매를 통해 가지고 지분 경매를 매매했을 때 법인으로 했을 때의 장점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분경매 특강은요, 내일 모레, 그러니까 4월 23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매주 수요일 날은 지분경매 실전반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릴 건요, 공유물 분할 소장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매주 수요일 날 있는 실전반 매매 시간에 우리 제자분이 우리 실전반 오시기 전에 법무사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나홀로 소송을 하기가 힘들어서 입찰은 했지만은 공유물 분할 소장을 혼자서 처리할 수가 없어 가지고 이렇게 법무사님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이유는요, 법무사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비용을 들이지 않고 나홀로 소송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지분 물건을 낙찰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스스로 소장을 작성해 가지고 제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어떻게 쓰는지 그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임장이라는 건요, 법무사님을 통해서 제출했을 때 위임장이고요. 법무사님을 통해서는 소송 행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변론기일에 나간다든가 소송기일에 나가서 변론을 하는 거는 법무사님이 위임을 할 수는 없지만은 소송장을 제출하는 거, 또 여기 보시는 것 같죠. 공유물 분할 청구 소장을 작성하는 거, 또 제출하는 거, 이 소송을 취하는 요 세 가지요. 작성, 제출, 취하는 이런 행위, 가장 큰 게 이거죠.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는 위임을 받아서 하신 거예요, 법무사님이.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장을 작년 2018년 10월에 낙찰받았습니다. 이 낙찰받은 물건이요, 우리들이 실전반에서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또 우리가 찾아가지고 하는 지분경매의 토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지분경매에서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주택을 많이 낙찰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지만은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같은 이러한 간단한 지분경매에서 처리할 수 있는 물건도 많이 요즘은 나오지 않지만은 나왔다 하더라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평균 15대 1, 20대 1 정도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낙찰 받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조금 지분경매에 알파가 붙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좀 있는, 일반인들이 그냥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러한 물건들만, 지분경매에서의 특수 물건들만 제가 이 실전반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합니다. 우리는 아주 집중적으로요, 지분경매에서의 특수 물건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특수 물건이라 그러면은 지분경매도 어려운데 특수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렇게 이제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배우면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혼자서 이거를 그냥 처리하려 그러면요, 쉽사리 낙찰 받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분경매의 가장 큰 문제가,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가, 지분경매에 대해서 입찰을 하더라도 바로 낙찰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망을 하고 이거 너무 경쟁이 높아서 요즘은 지분경매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실망을 하시면서 그냥 포기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지분경매에서의 특수 물건들이 있습니다. 이 특수 물건들은 쉽사리
여러분들 그 일반 경매 공부하신 분들은, 또 지분 경매를 그냥 그 교과서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은 쉽사리 접근할 수 없지만, 우리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공부하시게 되면요, 굉장히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고, 단독 입찰도 많고요, 수익률이 상당히 많이 나는 겁니다. 지금 이 물건도 그런 특수 물건이에요. 지금은 이 우리 제자분은 이제 그 실전반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 소장을 다음번부터는 본인이 직접 나홀로 소송을 통해서 이제 그 제출을 하시고 소송에 임하시게 됩니다. 자, 이런 순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장을 쓰는 거예요. 원고, 이렇게 원고 이름 쓰고요. 피고는 지금 5명이 있습니다. 소가를 계산하는 방법은요, 여기 보시면은 토지 일부 지분을 산 건데요, 토지의 이 공시지가입니다. 이게 17만 4천 원이, 거기에 면적 256제곱미터, 여기 보시면은 3분의 1, 그러니까 100분의 30이 상수로 우리가 소가를 계산할 때 공유물 분할 소송의 가격이고요. 이번에 이 법무사님이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여기에 곱하기 공유 그 원고, 그러니까 내가 낙찰받은 원고의 지분 비율을 여기다가 적어야 돼요. 여기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16분의 11 과반수의 토지를 샀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16분의 1 특수물건 이런 거 할 때요, 우리가 그 소가 계산을 할 때 꼭 그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원고의 지분만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고 지분 플러스 요 그 피고들 타 공유자의 지분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이게 곱하기 16분의 11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정을 받았습니다. 그 법무사님한테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 그 자주 하는 소송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실수를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토지를 여러분들이 그 소가 계산할 때, 왜 소가를 계산하냐 하면요, 요 인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소가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소가를 전체 이 공시지가에 면적만 곱하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유물 분할 소송 같은 경우에는 줄여주려고 여기 3분의 1이라고 쓰셔도 되고 100분의 30이라고 써도 됩니다. 이렇게 쓰시고요. 곱하기 더 줄여주기 위해서 16분의 11, 그거는 이제 낙찰받은 자기 원고의 지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4가지를 쓰시는 겁니다. 공시지가 곱하기 면적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원고의 지분을 쓰시면은 요 금액이 지금 16분의 11이니까 훨씬 줄어들어서 인지도 더 줄어들게 되겠죠. 국가에서 소송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그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고, 원고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려고 이렇게 좀 줄여주려고 이런 상수 3분의 1, 또 원고의 지분, 이렇게 이러한 상수들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인지를 계산하시게 되는 거고요. 송달료 같은 경우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소가 계산기에 들어가서 이 인원수대로 하시면 돼요. 원고니까 지금 6명이죠. 6명에 대한 송달료를 제출하시는 겁니다. 남는 금액은 도로 돌려줍니다. 그래서 대전지방법원에 지원으로 이 공유물 분할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지금 써있는 순서대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원고하고 피고 5명의 주소와 이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통해 가지고 알고서요, 여기다 적어 주시는 겁니다. 청구 취지, 이거는 결론으로 여러분들 그 공유물 분할 소송을 이렇게 주문에 써달라, 그러니까 결정문에 써달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청구 취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분, 토지 지분입니다.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붙이고 그 경락대금에서 경매 비용 및 재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16분의 1, 6등분해서 6분하여 원고에게 16분의 11을 피고들에게 5명이죠. 여기 피고 5명에게는 각 16분의 1씩을 배당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여러분 이 청구 취지는 이렇게 똑같이 여러분들이 낙찰받은 후에 적어주시면 됩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 원인은 어떠한 순으로 이 소송장이 들어왔는지 그러한 그 내용들을 좀 쭉 사실들을 적으시면 돼요. 원고 우리 제자분입니다. 우리 그 매주 수요일날 하는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하는 실전반 제자분이 낙찰받아가지고 지금 공유물 분할 소송장을 냈고요. 이번 돌아오는 5월 1일날 이 법원에 가서 변론 기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16분의 11을 소외 요 타 공유자로부터 4,753만원을 낙찰받아서 요 분이 채무자죠. 소외라는 얘기가 뭐냐면 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에 소송 외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구였는데 여기 보시면은 최 씨들입니다. 거의 다 그 타 공유자들이 식구였는데 이분이 그 경매를 당해서 경매 채무자입니다. 이 경매 채무자로부터 4,753만원을 낙찰받아 가지고요 16분의 11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건 토지에 대해서 피고들과 타공유자들이죠. 공유물 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고자 하오나 피고들의 수가 많고 주소 역시 근거리가 아니어서 분할에 합의를 하기 쉽지 않고 위 공유물은 한 필지의 토지 및 한 동의 건물로서 분할하기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공유물은 분할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지 않나 원고의 청구에 언제든지 분할할 수 있는 것이나 토지를 물리적으로 분할함에 많은 손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위 토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은 소외 최동기의 소유입니다. 이 토지를 모두 경매하여 그 경락됨을 분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고 등은 원고의 청구에 응하지 않으므로 부득이 재판상의 분할 청구를 구하기 위하여 이 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간에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여기서 조금 그 미숙한 점이 하나 있어요. 한 점이 뭐냐면 여러분 꼭 그 다툼이 있거나 협의가 안 됐다는 것을 내용 증명상으로도 좀 협의를 좀 하신 이런 근거를 좀 내셔야 됩니다.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요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그러한 그 공유물 분할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게 돼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명확히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내 가지고 공유물 분할을 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이렇게 그 서류를 통해 가지고 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출 서류 중에 여기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부등본 당연히 넣어야 되고요. 갑제 1호증, 갑이라는 것은 이제 원고가 증거물을 제출할 때 또 첨부 서류들을 제출할 때 이러한 갑제 1호증, 2호증 이러한 것들을 적습니다. 개별 공시지가 우리 아까 그 소가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옥시전 경매 정보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낙찰 받았다. 이거를 여기다 낸 거고요. 건축물 대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보면 미등기, 등기는 되지 않았지만 건축물은 있는 상태다. 이러한 내용들을 내줍니다. 또 소장 부본하고요. 미임장 같은 거를 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그 접수증명은 받는 거고요. 뭐 이거 받든 안 받든 뭐 별 상관은 없습니다. 별지 목록에 보면 아까 그 청구 취지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라고 얘기한 것 같이 여기에 내가 낙찰받은 토지에 이런 그 번지수 주소를 여기다가 다 적어야 되고요. 여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여기 밑에도 보통 써주는 게 요 지분권자의 비율, 지분 비율을 여기다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별지 목록 어떻게 이 지분인 비율이 분배되어 있다. 원고는 16분의 11, 나머지 타 공유자들은 5명이 16분의 1씩 더해서 16분의 5. 그래서 전체는 16분의 11이라는 것을 여기다가 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좋고요. 송달 장소에 신고를 한 이유는 원고가 이런 우편물, 법원 우편물을 이 법무사가 대리해서 송달을 하기 때문에 해준다 해서 이 법무사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받은 겁니다. 이상 8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 공유물 분할 소장은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굉장히
쉽습니다. 굉장히 쉽고요. 여러분들이 이 낙찰을 받는 게 우선이지, 이런 공유물 분할 소송장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거 처리 안 돼 가지고 내가 계속 물건을 갖고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은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오늘 지분경매에서의 특수물건 소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법인 운영 비용에 대해서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하고 얘기하고요. 다음 주에 계속 이어가지고 1인 부동산 매매 법인을 했을 때 이 장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계속적으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지분경매 밴드예요. 전체 밴드에 누구나 들어올 수 있으니까 지분경매라고 여러분들이 밴드 전체 검색란에서 찾아서 들어오셔가지고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법인의 그 필요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거 있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법인을 운영하시면서요, 기본적으로 그 대표이사, 내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대표이사가 되고, 뭐 또 직원이 있으면 또 직원이 있는 급여에 대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필요 경비인데요. 대부분 우리는 1인 부동산 매매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니까 인건비로서 대표이사 인건비를 책정하시면 됩니다. 이 인건비는 여러분들이 이 돈을 벌던 안 벌던 책정해 놓으시면요, 나중에 부동산 매매 법인을 통해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아이고 제가 좀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인건비를 안 받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필요 경비로서 수익이 났을 때 이렇게 띄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경비로서 여러분들이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4대 보험료도 또 필요 경비로 인정받을 거고요. 뭐 식대, 또 상여금, 보너스죠. 또 경조사비, 이런 것들이 인건비에 들어가 가지고 필요 경비로서 처리가 된다. 또 임대료, 법인 사무실을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집에다 합니다. 집에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러한 임대료가 나가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임대해서 썼을 때 이러한 임대료도 필요 경비로서 나간다. 인건비. 또 여러분들이 그 사무실을 임대해 가지고 했을 때 인테리어 비용, 이런 난방시설 교체 비용, 또 뭐 여러가지 에어컨, 또 책상을 사고, 또 화장실 수리하고 조명을 교체하고 막 이런 것들이 법인세에서 나중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차량도 여러분들이 1인 법인을 하지만 이 부동산 매매 법인 같은 경우에 임장을 많이 가기 때문에 차량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그러면 차량 유지비도 이렇게 필요 경비에서 뺄 수 있으니까, 법인 소유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업무용 차량을 샀다 그러면 유류대, 뭐 기름값이죠, 보험료, 또 차 수리하고 주차요금, 통행료, 뭐 고속도로 통행료, 이런 것들도 전부 비용으로 인정되고요. 법인 소유 차량 같은 경우에요, 차량 가격에서 연 800만원까지 감가상각이 인정됩니다. 운행일지를 작성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러한 필요 경비들을 더욱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요. 만약에 직원의 차량이 있다 그러면 이것도 필요 경비로 빠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원 소유 차량은 차량 유지비만 인정되고요. 활동비로 또 뭐 처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세무사님하고 자세히 좀 이렇게 상담을 해 가지고 그걸 통해 가지고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통신비, 그러니까 핸드폰 요금 같은 경우에 이렇게 통신비로 처리가 됩니다. 법인 명의로 됐을 때만 이렇게 통신비로 되는 거고요. 만약에 법인 명의가 아니고
대표이사 개인명이다. 그러면은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처리되는 건데, 이 활동비라는 게 대표이사나 직원들이 업무할 때 필요한 교통비, 뭐 회의비, 통신비, 출장비, 뭐 대부분 막 쓰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활동비로서 된다. 비품 구입비도 또 그 필요 경비로서 처리될 수 있고요. 많은 이러한 그 법인카드 사용하시는 이러한 그 방법이 상당히 그 투명하게 그 비용들을 사용하게 되니까 법인카드를, 그것도 체크카드로 만드셔 가지고요. 체크카드가 뭔지 아시죠? 비용을 미리 좀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쓰는 체크카드, 법인카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용해야 충분히 이런 그 세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공유물 분할 소송장, 또 지분경매에서의 특수물건, 필요경비, 법인에서의 또 필요경비, 이러한 그 내용을 갖고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 같이요, 우리 이 지분경매를 공부하실 수 있는 5가지 방법이 있어요. 1일 특강을 통해 가지고 다음 주 화요일날 4월 23일날 4시 30분부터 7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1일 특강이 있습니다. 또 매주 수요일날 실전반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공부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동영상 과정을 또 등록해서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매주 수요일날 하는 실전반 6개월 오프라인 과정은요, 저녁 수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있고요. 비용은 300만원입니다. 온라인 동영상 과정은요, 6개월 과정이 200만원입니다. 또 지분경매 멘토와 저녁을 함께라는 이러한 같이 상담을 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 전수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지분경매 해법 1, 2 온라인 과정 신청 2개월 과정이 있는데, 이거 25만원이에요. 교재하고 이 파일이 메일로 갑니다. 이러한 것들 공부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 채권 양수도 하는 방법, 뭐 이러한 공유지분, 이러한 매주 실전반에서 하는 이러한 공부 방법들 궁금하신 분은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알찬 이 공유물 분할 소장하고 또 부동산 매매법인의 필요 경비 내지는 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갖고 같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주도 연이어 가지고 이 부동산 매매법인 또 우리 계속 지분경매세의 특수물건에 관련된 이러한 내용을 갖고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